일본 편의점은 진짜 세계 최고야. 이 말 나도 100% 믿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 가면 편의점은 무조건 가봐야 해. 유튜브에서 일본 편의점 먹방 영상은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SNS에는 일본 편의점에서 꼭 사야 하는 필수템 리스트가 넘쳐납니다. 외국인 여행객들도 일본에 가면 편의점에서 한 번쯤 감탄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믿었습니다. 일본 편의점이 세계 최강이다. 일본 편의점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여러 영상과 블로그를 보니 일본 편의점에는 맛있는 도시락과 삼각김밥, 오니기리, 즉석 튀김과 따끈한 오뎅까지 없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서비스가 친절하고 편리하고 음식이 맛있다.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잔뜩 안고 저는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것.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거리의 곳곳에 보이는 편의점 간판들.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어디를 가든 한 블록마다 편의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와,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일본 편의점인가?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 내부는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매대에는 니틀리 깔끔하게 정리된 상품들이 빼곡했고 도시락 코너에는 규동 도시락, 돈카츠 도시락, 튀김 덮밥 등 다양한 음식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은 종류도 엄청 많고 오니기리도 다양한 맛이 있었죠. 우와, 이게 진짜 편의점이 맞아? 일본 편의점은 마치 작은 식당 같았습니다. 음식의 종류도 많고 따뜻한 오뎅이나 튀김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죠. 특히 계산대 옆에는 갓 튀긴 튀김과 고로케가 있어서 따뜻한 음식을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해야겠는데 저는 일본 편의점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이라시아이마세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었고 물건을 살 때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정말 서비스가 깔끔하고 정중하다고 느꼈죠. 게다가 계산할 때 자동 계산 시스템이 있어서 현금을 넣으면 알아서 거스름돈이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일본 편의점 소문대로야. 그렇게 저는 일본 편의점에 완전히 만족한 상태로 여행을 즐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편의점도 괜찮긴 하겠지만 일본 편의점이 더 낫겠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편의점?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다. 일본 편의점이 그렇게 대단한데 한국 편의점이라고 다를 게 있겠어? 비슷한 구조에 비슷한 도시락을 팔고 그냥 그럴듯한 음식이 있겠지. 뭐 한국 편의점도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정도는 있겠지. 딱 이 정도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첫날. 늦은 저녁이었고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일본에서처럼 가볍게 편의점에서 요기나 하려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편의점이라고? 일본 편의점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일본 편의점이 정갈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면 한국 편의점은 정말로 살기 위한 공간 같았습니다. 도시락 코너를 보니 단순한 삼각김밥과 오니기리가 아니었습니다. 즉석 국밥, 찌개, 곰탕, 심지어 한식 도시락까지 있었습니다. 컵라면 코너를 지나가는데 라면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본 편의점에서는 볼 수 없던 전자레인지 전용 라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쪽에 즉석 조리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바로 먹을 수도 있다고? 일본 편의점에서는 대부분 테이크아웃이 기본이었고 가끔 작은 테이블이 있는 곳이 있었지만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편의점은 달랐습니다. 즉석 조리 코너에는 전자레인지, 뜨거운 물, 심지어 에어프라이어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바로 음식을 고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어디 있어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쪽에서 데우시면 돼요. 저는 이 말 한마디에도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점원이 친절하긴 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편의점 직원들은 좀 더 편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국밥을 데워서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일본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건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생활 공간이었다. 그렇게 저는 한국 편의점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한국 편의점에서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일본 편의점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 편의점도 그냥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일본 편의점이랑 뭐가 다르겠어?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순간 멈춰섰다. 일본 편의점에서 보던 익숙한 삼각김밥과 도시락이 보였지만 그 옆에 놓인 제품들이 심상치 않았다. 국밥? 찌개? 심지어 즉석 불고기까지. 이게 다 편의점 음식이라고? 당황한 채 냉장고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일본 편의점에서는 본 적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즉석 설렁탕, 곰탕, 닭곰탕, 차돌박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덮밥, 제육볶음, 갈비찜. 심지어 국물 요리들은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담겨 있어서 컵라면처럼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었다. 잠깐만, 이건 편의점 도시락 수준이 아닌데? 나는 고민 끝에 소고기 국밥을 하나 집었다. 그리고 삼각김밥과 간단한 반찬을 추가로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을 하면서 또 한 번 놀랐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기본이라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만 되는 곳도 많았다. 그런데 한국 편의점에서는 카드, 현금은 기본이고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까지 가능했다. 심지어 휴대폰만 가져와도 결제할 수 있는 나라였다. 아, 혹시 휴대폰 결제되나요? 직원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네. 삼성페이 되시고요. QR코드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가능해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일본에서는 지갑을 두고 나오면 편의점에서 아무것도 못 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휴대폰만 있으면 끝. 나는 빠르게 삼각김밥과 국밥을 계산한 뒤 전자레인지로 향했다. 전자레인지에 국밥을 넣고 기다리는데 옆을 보니 즉석조리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기,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심지어 전자레인지 전용 라면 조리기까지. 와, 편의점에서 에어프라이어를 쓸 수 있다고?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면 그냥 집에 가서 먹거나 호텔에서 먹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편의점 안에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이건 완전히 생활 공간 수준이었다. 나는 국밥을 데워서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고 충격받았다.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 국물이 진하고 깊은 맛이 났다. 일본 편의점에서 먹었던 국물 음식들은 대부분 인스턴트 느낌이 강했는데 이건 마치 한식당에서 갓 나온 국밥 같은 맛이었다. 한국 편의점 음식은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내가 국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들이 뭔가 신기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내 눈앞에는 처음 보는 기계가 있었다.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무인복합기였다. 설마 편의점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다고? 나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화면을 눌러보았다. 그러자 USB 없이도 QR코드로 출력 가능이라는 문구가 떴다. 와, 이건 진짜 편리하다. 일본에서는 급하게 프린트할 일이 생기면 편의점이 아니라 멀리 있는 코인 복사 가게나 PC방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바로 출력, 복사, 스캔, 팩스까지 가능했다. 이건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었다. 이건 작은 사무실이었다. 나는 점점 한국 편의점이 일본 편의점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 편의점이 단순히 음식이 많은 게 아니라 편리함 자체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 편의점의 결정적인 한 방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한국 편의점에서 국밥을 먹으며 감탄했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한국 편의점의 최강 서비스를 경험하며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배를 채운 후 숙소로 돌아가려던 나는 편의점 한쪽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편의점 택배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잠깐만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낼 수 있다고? 내가 알던 일본 편의점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 택배를 보내려면 우체국이나 특정 배송센터를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면 24시간 언제든 발송이 가능했다. 나는 호기심에 카운터로 가서 물어봤다. 혹시 이거 진짜로 편의점에서 택배 보낼 수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네. 박스 있으시면 여기서 바로 접수하시면 돼요.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국 편의점의 또 다른 엄청난 기능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배가 고팠지만 시간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뭘 사 먹어야 하나? 그런데 숙소에서 나가기 직전 핸드폰을 보던 나는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했다. 배달의 민족 편의점 배달 가능. 잠깐만, 편의점에서 배달을 해준다고? 나는 얼른 앱을 열어봤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컵라면, 커피, 심지어 도시락까지 배달이 가능했다. 즉, 굳이 매장까지 가지 않아도 앱 하나로 집에서 편의점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비스였다. 일본에서는 편의점에 직접 가야 했고, 어떤 곳은 밤 12시가 넘으면 문을 닫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앱 하나로 24시간 언제든 편의점 물건을 주문할 수 있었다. 나는 테스트 삼아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 샌드위치를 주문해봤다. 그리고 15분 뒤 편의점 직원이 직접 배달을 해줬다. 와, 이건 정말 혁명이다. 이제 한국 편의점은 더 이상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냥 일상 필수 서비스 센터라고 불러도 될 수준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한국 편의점의 진짜 끝판왕 서비스를 보지 못했다. 그날 저녁 나는 늦게까지 야경을 보러 돌아다녔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배가 고파서 간단한 간식을 사려고 편의점을 찾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간 편의점에는 점원이 없었다. 응? 사람이 없는데 문이 열려있네.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다. 그리고 입구에서 QR코드 스캔 후 입장하라는 안내판을 발견했다. 즉, 이곳은 완전 무인 편의점. 나는 호기심에 QR코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충격받았다. 이곳에서는 셀프 계산이 기본이었다. 손에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 결제. AI 카메라가 물건을 인식해서 빠르게 계산. 심지어 앱을 연동하면 주문 없이도 자동 결제. 와, 이건 그냥 미래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현금 결제가 기본이었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점원이 하나하나 계산을 해줘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점원 없이도 24시간 언제든 쇼핑이 가능했다.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일본 편의점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제 일본 편의점이 최고라는 말은 못하겠다. 한국 편의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 편의점에서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완전히 넉다운됐다. 해시태그 4. 편의점에서 금융 서비스까지. 나는 다음 날 비상금이 필요해서 현금을 인출해야 했다. ATM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는데 편의점 안에 ATM 기계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것도 일반 ATM이 아니라 해외 카드까지 사용 가능한 ATM이었다. 설마 이걸로 일본 카드도 되나? 나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넣고 테스트해봤다. 그러자 해외 카드 승인 완료. 나는 순간 멍해졌다. 일본에서는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면 ATM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았다. 심지어 외국 카드가 되는 ATM은 더더욱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 현금 인출이 가능했다. 이건 정말 편의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서비스였다. 그야말로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플랫폼이었다. 이제 일본 편의점이 최고라는 말을 못하겠다. 처음 한국 편의점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나는 일본 편의점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한국 편의점을 경험해보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였다. 음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혁신적이었다. 택배, 배달, 프린트, 금융 서비스까지 없는 게 없었다. 그렇게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며칠 동안 한국 편의점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다. 이제 일본 편의점과 한국 편의점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냥 하나의 작은 생활 공간이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대체 왜 한국 편의점은 이렇게 발전한 걸까? 그래서 나는 한국 편의점이 왜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 중 하나다. 출퇴근 시간은 길고 사람들은 항상 바쁘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든 빠르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야 했다. 즉, 편의점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혼밥 문화가 발달하면서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단순한 삼각김밥, 도시락이 아니라 즉석 국밥, 찌개, 덮밥 같은 한 끼 식사가 가능한 음식들이 등장한 것. 한국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다. 야근하는 직장인, 밤샘 공부하는 학생, 심야에 귀가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는 건 기본이고 배달까지 가능하게 발전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편의점이 심야에는 문을 닫거나 배달 서비스가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앱 하나로 편의점 음식을 주문하면 15분 안에 바로 배달이 온다.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였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많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가 기본. 편의점에서 지갑이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IT 기술의 발전 덕분에 한국 편의점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갖춘 곳이 되었다. 이제 보니 한국 편의점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다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편의점의 차이를 정리해봤다. 음식의 차이. 일본 편의점 삼각김밥, 도시락, 튀김, 오니기리 등 간단한 음식 위주. 한국 편의점 즉석 국밥, 찌개, 덮밥, 심지어 라면까지 조리 가능. 서비스의 차이. 일본 편의점 친절하지만 서비스 자체는 기본적인 수준. 한국 편의점 택배, 프린트, ATM, 배달, 무인 결제까지 가능. 결제 시스템의 차이. 일본 편의점 아직도 현금 결제 선호, 카드 결제도 제한적인 곳이 있음. 한국 편의점 모바일 결제, QR 결제, 무인 결제까지 완벽 지원. 결국 한국 편의점은 미래형 편의점으로 진화한 곳이었다. 나는 궁금해서 유튜브를 찾아보았다. 한국 편의점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여행객들도 한국 편의점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일본 편의점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편의점은 완전 다르다. 국밥이랑 찌개를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다니 대박이다. 이제 일본 편의점도 한국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인 유튜버들은 한국 편의점의 편리함에 감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충격과 똑같은 감정을 그들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 이제 일본 편의점이 최고라는 말은 못하겠다. 일본 편의점은 여전히 훌륭하지만 한국 편의점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냥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 생활의 일부가 된 공간이다.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이제 나는 한국 편의점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일본 편의점이 전통적이라면 한국 편의점은 미래형이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감탄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편의점과 한국 편의점, 여러분은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